아마추어적인 방식이죠. 이미 지난 G20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아베 총리를 네. 만나려고 했으나 사실 성사가 안 됐고요. 예. 주일 대사에 대해서 그 일본 외무상이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우리 예. 국민들의 공분을 좀 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정상회담과 특사를 저희가 추진한다면 오히려 일본으로부터 예. 빌미를 잡히고 활용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봅니다. 네. 지난 30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그 아베 정권의 이상한 기류를 이제 감지했기 때문에 예. 아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관계에 관심을 가져달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이 예. 요구한다면 관여해서 중재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요. 가장 그 한일 관계 마찰을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미국의 중재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주요 시간은 경제 침략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근데 나머지 예. 문제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시간이 부족해서 만찬을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일정이 있다고 또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위중한 시기에 어떤 일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경제 침략에 보다도 더 중요한 일정이 과연 무엇인지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정말 황교안 대표가 그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일정 때문에 대통령의 만찬 제안을 거부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한번 공개해봤으면 좋겠어요. 공동 발표문 안에는 추가 조치가 있을 때 한일 관계에 매우 해롭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희가 다 일관적으로 얘기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반대를 했지만 이제 주장해서 그걸 넣었고요. 네. 또 반도체 소재 부품에 대한 제조동 마련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사실 그걸 결국 못 넣었습니다. 네. 근데 너무 일본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요. 전혀-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날 또 그 이틀 연속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또 굉장히 답답한 네.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지금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 예. 처음에 요구가 이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하게 되면 국회 정상화 추경에 임하겠다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느닷없이 경제청문회를 또 들고 온 겁니다. 또 경제청문회도 우리가 원탁회의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갑자기 목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네. 국민들에게 별로 동의를 안 받으니까 이제는 장관 해임권까지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고발 조치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이 아닌가. 네. 추경은 국민들에게 직접 투입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민생경제 어렵다고 놓고 추경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인 현안을 자꾸 옵션으로 선택을 해서 추경을 연기시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봅니다.